국토교통부의 정책 중에서 25번째 2월 4일 발표된 공급정책 나왔습니다. 주요 이슈들을 오늘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 다른 정책들과 조금 다른 방향성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토교통부가 실질적으로 양질의 주택들이 부족한 것을 인정한 정책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은 새로운 택지 개발이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들에서 다양한 또는 수요 억제 정책들을 펼쳤다면 이사 대책에서는 기존 주택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정비법들 개정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이제 이런 재개발 재건축에 많은 포커스를 맞추는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사 대책의 이슈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좀 보셔야 될 것은 공급 물량의 허수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이제 84만 호 가구를 주변 지역에 이제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효과는 있지만 이 주택의 공급량들 또는 서울 지역의 지금 47만 호 예상 공급량들이 정확한 팩트로 공급될 수 있는 부분인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정비 사업과 도심 공공주택들 그리고 소규모 정비 사업들을 통해서 공급 물량들의 그런 47만 호 정도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를 살펴보신다면 공급 가용 물량, 총 수용할 수 있는 물량들에서 기대 참여율의 퍼센테이지를 계산했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대 참여율 같은 경우에는 이 조사의 타당성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관심도가 있다에 표명되어 있었던 기대 참여율이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추진하겠다라는 기대 참여율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대 참여율의 공급 물량은 더욱더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사 대책의 공급 예정 및 계획에 따라서 신규 택지가 아닌 정비사업, 정비법을 이제 개정을 해서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주택들을 어떻게 보면은 멸실하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47만 가구가 공급된다라고는 하지만 멸실되는 주택 수를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실되는 주택 수를 계산한다면 실질적으로 서울 지역만 증가될 수 있는 공급량은 11만에서 16만 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은 뭐 많을 수도 있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순증 물량이 굉장히 좀 적게 구성될 수 있고 예상 기대 참여율이 줄어든다면 이것보다 더욱더 낮아질 수 있는 수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신축 매입에 대한 이야기들 10만 가구 정도는 임대주택으로 돌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10만 호 정도의 공급 정책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급될 수 있는 공급량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25년까지 도심주택 공급을 통해서 토지 확보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이사 대책입니다. 이 이야기는 2025년에 공급을 하겠다가 아니라 2025년까지 택지 공급을 토지를 확보하겠다라는 계획이고 거기에 따라서 공공이 직접 시행을 하거나 정비 사업으로 진행됐었을 때 그 사업 절차를 굉장히 간소화시켜서 13년이 아니라 5년 정도를 걸릴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단축을 시키겠다라고 했죠. 그거는 이제 관리처분 단계까지의 기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급되고 입주하는 시점은 2034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원활하게 잘 진행됐었을 때의 이야기고요. 주민의 협의라든가 지자체의 그런 의견 충돌이 또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사업기간은 더욱더 증가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 더불어서 이제 이주 정책적인 부분, 이주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도 굉장히 말들이 많았었는데 사업구역이 구성이 지금 200여 곳 정도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순환 정비를 통해서 움직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순차적이라는 겁니다. 이주하기 위한 이주 수요들을 수도권 인근의 택지를 활용해서 공급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순차적인 절차대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시간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결국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민간적인 그런 택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함께 공존을 해야지 또는 기존 주택들을 규제를 통해서 좀 물량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돼. 좀 이런 그 부동산의 가격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공공개발의 이익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습니다. 기존 대비 추가 개발 이익이 용적률 상향을 시키기 때문에 50% 정도의 수익이 나올 것이고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를 면제하기 때문에 또 50%의 추가 수익이 나타나니 이 수익을 그대로 조합원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익을 개발한 이익을 공유하겠다. 그래서 정부와 함께 공유하자. 30% 정도 토지주에게 주겠다.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만족스럽게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런 규제들을 풀어주는 부분들이 아니라 규제를 풀어줄 테니 공공이 같이 함께 한다면 너네에게 소유주에게 30%의 개발 이익을 주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협의가 잘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이라든가 도로, 학교, 공원이라든가 이런 기반 시설에 대한 개발 계획들도 아직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용들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자, SH라든가 LH가 직접 이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브랜드의 가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고품질의 브랜드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품질이라든가 그런 아파트의 질적인 부분에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미 강남권이라든가 인기 있는 단지, 인기 있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킬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내용 가장 이슈가 컸었습니다. 이사대책 이후에 매수한 지역이 만약에 이사대책, 그러니까 2월 4일 이후에 내가 집을 샀는데 그 지역이 공공사업으로 추진이 만약에 잡혀버리면 향후에 뭐 1개월이든 2개월이든 또는 1년 뒤에 잡혀버린다면 2월 4일 이후에 주택을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을 하겠다. 법적인 부분은 아무런 문제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거래가 끊긴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당연히 거래량이 끊겨 있는 부분들, 당연히 이런 지역들 노후되어 있는 지역 나는 실거주하기 위해서 투자가 아닌 실거주하기 위해서 주택을 구입을 했는데 나중에 공공사업 추진이 여기가 되면서 동의율 50%만 넘어가도 이제 어떻게 보면 타당성 조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제 내가 만약에 여기가 개발돼서 아파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현금 청산이 되어버리는데 현금 청산 받는 법은 다 아시잖아요. 권리 산정액이 굉장히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재산권 침해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지역들은 당연히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거래를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현금 청산의 우려로 인해서 노후 지역의 주택들에 대한 거래량이 굉장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매수 억제 정책이잖아요. 사지 못하게 하는 정책.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또 묻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기존 소유주들도 사실은 내가 매도하고 이사 갈 수 있는 계획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기존 소유주들도 매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매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매도의 권리까지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소급 적용을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같이 함께 담겨져 있고요. 자, 공공개발의 가능성 외의 지역이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고 있고요. 가격대의 상승분들을 보시면 아시겠죠. 지금 2월 상반기만 보더라도 수도권 지역이라든가 신축 아파트의 가격들이 오히려 또 꿈틀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신축 빌라 개발의 여지가 조금 없는 그러니까 이런 공공재개발로 사업 추진이 안 되더라도 역세권이라든가 입지가 좋은 수요층이 풍부한 신축 빌라들에 대한 인기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강남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개발과는 관계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위주로 오히려 투자의 그런 중심지로서의 회귀 현상이 다시 한번 또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